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화계 성장 특집 3부작 첫 번째 순서인 우리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놉시스와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혼자인 외톨이 선은 모두가 떠나고 홀로 교실에 남아있던 방학식 날에 전학생 지아를 만나게 되죠. 서로의 비밀을 나누며 순식간에 세상 누구보다 친한 사이가 된 선과 지아가 반짝이는 여름을 보내게 되는데, 개학 후에 학교에서 만난 지아가 어떤 일인지 선에게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고, 다시 혼자가 되고 싶지 않은 선은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선은 결국 지아의 비밀을 폭로해버리게 된다는 시놉시스입니다. 네. 원래 선이라고 하는 학생이 왕따를 당하는 학생인데, 지아라고 하는 전학생이 새로 와서 방학 내내 친해졌다가 계약을 했더니 배신을 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둘이 사이가 점점 꼬이면서 그런 식으로 가는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영화는 처음하고 끝만 봐도 소름 돋는다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 다 보고 나서 느낀 거지만. 질문하고 싶었던 게, 일단 첫 번째는 요즘에 아역 배우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어떤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 요즘이 유난 그런 건가? 아니, 난 그건 아직 확신할 수가 없어서. 좋은 아역 연기자들은 항상 꽤 나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문근영이라든가 우리의 영원한 크리스마스 친구 케빈이라든가 아니면 힛걸 역할을 맡았던 클로이 모네츠. 인상적인 아역들은 항상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아직 확언을 못하겠어요. 일단 내 생각을 얘기하면은 사실 요즘 영화들이 나오는 게 거기서 거기거든. 그렇게 재밌는 것도 없고 나올 건 다 나온 상황에서 어디까지 발을 뻗치냐, 아역 배우들이 활약하는 데까지 뻗치는 거지. 근데 아역 배우들이 영화 중심에서 주인공으로서 살 거냐, 아니면은 양념을 쳐주는 역할로 나올 거냐,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배우나 이야기가 찰 때까지 차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우리들에서 나오는 이런 아역 배우들의 연기 활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차원이 아닌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역 배우들이 다 주연으로 끌고 가잖아.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런 작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독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 아이들의 연기는 어른들이 따라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면서 아이들에게 많이 배운다는 얘기를 했고, 그 시절에만 보여줄 수 있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는, 아이들이 나왔었던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난 단연 빨간 풍선. 한참 오래된 작품 있어요. 단편 영화고 한 30분짜리인데 소년이 길을 가다가 빨간 풍선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풍선은 자아가 있는 풍선이야. 그래서 소년이 붙잡아질 때까지 계속 나잡아봐라 하다가 결국에는 소년이 이 빨간 풍선을 손에 쥐게 돼. 그러고서 친구가 되는 거지. 근데 소년과 빨간 풍선의 우정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 다른 애들이 질투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한 30-40명 되는 애들이 패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빨간 풍선을 뺏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야. 포위해가지고 도망가게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빨간 풍선이 그 애들한테 잡혀가지고 터져. 아이고. 그래서 소년이 울지. 근데 그 눈물을 계기로 빨간 풍선이 되살아나서 그 도시에 있던 모든 풍선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그 풍선 다발을 이루는 거야. 업이 그걸 보고 만든 영화지. 그래서 그 풍선 다발을 타고 소년이 하늘로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뭐 그런 영화인데, 아이들로 상징되는 그 군중의 광기, 그게 정말 잘 표현돼 있어. 그 와중에 소년의 순수한 열망, 그런 것들이 대비를 이루고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아동들로 찍었기 때문에 그 정서가 정말 적나라하게 보인 영화가 아닐까. 성인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영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했어. 나는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잖아. 지금 2년 넘게 3년째 애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이 영화를 볼 때는 다르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천국의 아이들, 신발을 1등도 2등도 필요 없다. 3등만이. 홍보 문구가 참 기억에 많이 남았어. 그게 재밌는 게, 여기서는 말 못할 답답함이잖아. 자기 1등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들에서 너 왜 그랬어? 이러면은 말을 못하잖아. 쌓여있는 얘기를 정확히 파악도 못하겠고 어떻게 말로 설명도 못하겠고. 그런 답답함이잖아. 지켜보는 관객으로서는 너무나도 절절히 알고 있지만 그런 답답함이 잘 축약되어 있던 거에서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우리들 왜 애들이 주인공으로 나온 거를 보자 하면은 4등 같은 경우에는 수영 선수로 나오는 애가 주인공이란 말이야.
이걸 찍으신 분이 나는 또 놀라웠었던 게 해피엔드 찍으셨던 정지우 감독님이셔가지고 무슨 영화를 만드셨을까 그랬는데 인권 쪽으로 다루시더라고. 그리고 너는 착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지? 나는 명주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 대 아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간 영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없어. 난 한국에서는 난 없었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어린 인격체 대 인격체로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오해가 쌓이고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가는지까지에 대한 영화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친구 사이면은 굿바이 마이 프렌드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그런 영화들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영화를 대하면은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게 껴있어. 친구라고 하면 친구 아이가 막 이러면서 네가 가라 하와이 막 이러면서 그렇지. 인간관계를 대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이라든지 조건, 이해관계 이해관계 그런 게 맞물려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 대 아이야 순수하게. 그러니까 개입될 수 있는 거는 옆에 있는 주변 친구, 학원, 부모, 학교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이들 간의 인간관계를 다루면은 그야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본질을 좀 더 가까이 대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인간과 인간의 사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관계 맺는 법, 그거에 대해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아이들 영화지만 그 어떤 영화보다 더 깊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감독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들, 어른이 돼서 겪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어릴 때 겪었던 문제들의 변주일 뿐이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처럼 똑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만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영화를 다루는 게 정당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도 아이 대 아이로 도대체 이야기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어려도 파수꾼 정도? 고딩이었지 그건.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완전 초등학교 애들을 갖다가 다룰 수 있던 거 뭐였을까? 옛날에 그러니까 애들을 오락물이나 찍은 게 나는 많았다고 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정현 감독님의 집으로 같은 경우에도 애들끼리 이야기하는 내용도 없잖아. 물론 단편에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장편으로 한 작품이라도 있었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뭐냐면은 일단 주인공인 선이랑 지아 두 명의 인물이 이끌어가잖아. 근데 나머지 인물들은 어느 정도 NPC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인물의 이체성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진 않잖아. 그냥 어느 정도 시련이나 그 상황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적절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하나 해방구를 둔 게 어머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머니 역할은 주인공의 역할들보다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주인공의 오해나 이 아이들의 그 생각하는 그 답답함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역할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이 영화가 찜찜했을 텐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에서 했고, 왜 이 아이에 대해서 답답함을 풀어주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애가 지아랑 친해져서 자기 얘기를 하지. 근데 엄마가 안 듣고 그냥 아들한테 가가지고 누워버리잖아. 잠을 청하지. 잠을 청하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서운하긴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될수록 이 엄마가 나쁜 엄마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왕따를 당하고 실현을 당하는 게 부모가 정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선을 쳐주고, 그 선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이 김밥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장난치잖아.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나쁜 어머니가 아니야. 사정도 있고 생업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써줄 뿐이라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선이가 자기 동생이 레슬링하다가 다치니까 가고 혼내주잖아.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엄마가 반색을 하면서 그걸 왜 죄송하게 생각하냐고. 동생이 맞았는데 누나가 돼가지고 때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지. 너 잘한 거라고. 그러면서 계란말이 들고 너 먹으라고 한 거라고.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아들한테 가. 그러니까 막 엄마는 지겹다는 듯이 가지. 그러면은 선이 입장에서도 이해가 돼. 관객 입장에서도 이해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관계 대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몰아주는 게 굉장히 역할이 잘 돼 있다는 거지.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저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충분히 애도 그렇고 관객한테도 이해시켜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굉장히 좋은 부모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아버지가 다쳤잖아. 아픈데
아빠는 안 볼라 그러잖아. 아 그거 힘들어. 엄마는 그래도 애들 데리고 꿋꿋이 가잖아. 그건 나는 엄마가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엄마가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 분명히. 그리고 저런 행동을 통해서 기본을 지키라고 얘기한다든지 그건 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도덕관념이 분명히 서 있는 거고 단지 이 영화에서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기 때문에 붙여진 요소는 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잘 빼냈다는 거.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잘 표현했다는 느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한계를 정확하게 묘사하지. 자기 딴에는 신경 쓴다고 신경 쓰는 건데 사실 선희 입장에서는 다 변죽 올리는 소리거든 사실. 이거 핵심을 찌르지 못하지. 아주 전형적인 저소득층 가정의 친절한 엄마 롤을 정확히 묘사했다고 생각해. 시야가 좁은 거지. 특히 하나 드러낼 수 있는 장면이 학원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돈으로만 얘기하잖아. 그게 이런 가정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말하자면 목양견의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울타리 범위 안에서만 성실하고 열심히고 노력하는 부모인 거지. 바깥의 거를 보지 못하는 양을 치는 강아지 같은 역할? 그것이 이 좋은 부모가 가지는 한계라는 거고 아무리 이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더라도 아이들의 세계는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 무정부라는 것, 그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장치가 아니었나. 그리고 난 두 번째로 영화적으로 좋은 점이라고 꼽고 싶은 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상황이 겹치고 감정들이 쌓여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아. 특히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피구를 하려고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선이는 맨 마지막에 뽑혀. 마지막에 뽑히는 것도 서러운데 야 얘 좀 바꿔줘 이러지. 정말 서럽지. 그러고 나서 금발 봤다고 애들이 쫓아내. 이것만으로도 얘가 어떤 존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잘 표현되잖아. 설명이 되죠. 그리고 또 재밌던 거 중에 하나가 이 선의의 말버릇 중 하나가 아야 그건 좀 아니지 라고 하는 게 몇 번 나와. 그 중에 하나가 지아가 훔쳐줬을 때 그때 아야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뭐가 아닌데 알잖아 다. 이건 좀 아니라는 거.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효과적으로 다가오잖아 오히려. 그리고 아빠한테 얘기해서 같이 학원 다니게 돈 내주겠다고 하니까 그건 좀 아니지 그러잖아 또. 요것도 그 둘이 어떤 격차가 있고 어떤 오해가 쌓여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재밌는 점이 선생님들이 아이들 다그칠 때 특히 맨 처음에 아빠 알코올 중독자라고 놀린 다음에 빨리 미안하다고 하라고 너 공부 잘하면 다냐고 그거랑 싸웠을 때 먼저 때리잖아 지아가. 그 다음에 너 왜 먼저 때리냐고 말해보라고. 근데 말을 못하지 어떻게 쌓여있는 그걸 다 말을 해. 그거랑 시험지 일부러 빵점 맞아 와서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근데 분명히 태도는 좋은 부모고 어른이니까 이해는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얘기는 못하지 어떻게 얘기를 해. 그 절절히 쌓여있는 얘기를. 그치.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의 잘못이 누가 잘못이야? 아무도 없어. 잘못이라고 하면 가난한 게 잘못이야. 애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따라다니지 못하고 생업에만 종사한 그게 잘못인 거야. 근데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너무 비참해지잖아.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지.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게 선이고 선이는 스스로 인간관계를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그치. 그게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거지. 그런 사연들을 애가 구구절절히 얘기하면은 그 사연으로만 좁혀져. 근데 이걸 얘기 안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정답처럼 우리들의 얘기가 돼버리고. 이런 장치가 난 너무 칭찬하고 싶어.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칭찬하고 싶었고 엔딩 장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엔딩 장면에서 편을 다시 들어주잖아. 금 밟았는데 금 안 밟은 것 같다고. 다시 좀 어색하게 나란히 서게 되잖아. 그 장면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의문과 교훈과 가이드를 내던지면서 끝내주잖아. 여기 이 영화의 최고 장점이 아닌가? 그리고 명확한 결말을 낼 수가 없는 영화지. 왜냐하면은 그렇게 선이가 지아 편을 들어주고서 둘이 화해했다고 쳐. 그럼 둘이 천년만년 또 행복하게 100% 남았을까? 아니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끊는 게 딱 적당한 거가 맞지. 그 관계를 확실하게 결말짓지 않고 끝내는 거는 사실 우리들이 다 알아. 우리 사실 초등학교 때 막역하게 친했던 친구들 연락해? 아니면은 또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 다 원수가 돼갖고 싸워서 헤어진 거야? 그거 아니잖아. 아니지. 그런 결말이라는 거는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더 잘 알고 온 거고 다만 그 관계들이 왜 그렇게 형성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정리해주는 의미 차원에서도 우리들한테 그렇게 열려주고 끝내는 게 굉장히 현명한 결말이 아닌가.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디테일을 더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봉숭아물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소름을 한번 돋았던 게 뭐였냐면은 손톱을 보면은 면이 묻는단 말이야. 그게 화해의 희망인 줄 알았어. 근데 손톱에 약간 껴있는 그 봉숭아물이 보이는 순간에 야 진짜 이 감독 미쳤다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디테일이 어쩜 저러지? 그러고서는 만약에 여기 면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을 텐데 손톱에 때처럼 남아있는 거야. 그게 정말 의도된 거라면은 역대급 마지막 장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처음하고 끝 장면만 봐도 웬만한 영화들은 다 제낄 것 같아.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해결책도 미치아 아동이 꼬마아이가 이야기한 게 왜 만나냐고 이제 계속 선이가 물어보잖아. 윤희한테. 싸우던 친구랑 계속 놀아야 되니까. 걔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내심 찔리더라고. 이 영화에서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라면은 보여주기와 말하기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보여주기가 우월한 방식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은 영화는 시각이고 영상이고 미술인데 보여줘야지 말로 다 때우면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무성영화가 유성영화보다 무조건 우월한 건가?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아니지. 대사로만 할 수 있는, 대화로만 할 수 있는,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근데 이 밸런스를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맞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선이가 지아의 비밀을 알게 되는 장면이 있어. 지아의 어머니가 영국 갔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국은커녕 어디 도망가 있고 잠적해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그 정보를 어떻게 아냐면은 지아 할머니하고 선이 어머니가 대화하는 것을 선이가 들음으로써 정보를 습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설명충 장면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이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은 선이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잡아줘. 그러면서 이 아이의 감정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지. 그러면서 정보는 정보대로 알려주고. 이 정보가 필요 없는 정보가 아니잖아. 그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란 말이야. 근데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닌 거지. 비유를 하자면은 보여주기가 7이고 말하기가 3인 거야. 말을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전해줄 건 다 전해줘. 근데 거기에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게 이 인물의 감정을 담아낸다는 거지. 그 대화를 들었을 때. 그런 식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 정보는 주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반 친구들의 대화라든가 협잡이라든가 헐뜯는 말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전달을 하면서 그 순간에 그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등장인물의 감정과 얼굴과 표정, 몸짓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것이 영화가 되는 거고. 팟캐스트가 아니고. 그리고 이런 보여주기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소도구를 굉장히 잘 쓴다는 거. 소도구. 아까 말한 봉숭아물 같은 손톱을 굉장히 강조하잖아. 이것이 인물들의 감정과 관계를 나타내는 장치로 작용하지. 처음에는 봉숭아물 같이 들여서 우리는 혈맹 뭐 이렇게 했잖아. 우리 혈맹이야 혈맹. 핏빛이잖아 핏빛. 에라이. 그랬다가 나중에 봉숭아물 지워. 나는 봉숭아물 아직 들어있는 상태인데 관계의 벌어짐이 손톱 하나로 표현이 되지. 그리고 나중에는 보다가 준 매니큐어 바르면서 자신이 변절했다는 것을 보여줘. 팔찌 같은 장치도 활용하고, 그리고 소주라든가 김밥 같은 것들을 그 미장센으로서 잡아주면서 이 선인의 가정의 환경 같은 거를 묘사한다는가. 섬세하게 그런 소도구들, 미장센들을 활용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근데 그러면서 특별히 이 영화에서 힘을 줬다거나 어깨에 무게감이 잔뜩 들어갔다거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아. 그냥 잔잔하게 보여주거든. 여러 가지 점에서 참 무게중심을 잘 잡고 균형 감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감독이 되게 미묘한 줄다리기를 되게 잘한다고 느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정보는 말로 들려주고 대신에 클로즈업은 인물을 하면서 감정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애초에 이거 자체가 그냥 다 생략되고 그냥 느낌으로만 가는 장면도 있어. 뭐냐면은 둘이 사이가 어색해지잖아. 자꾸 내 거 핸드폰 써가지고 배터리 빨리 달고 귀찮아 죽겠다 번거롭다. 그러니까 소심해지잖아 선이가. 그래서 동생이랑 문방구 갔는데 지하에 할머니가 학원 가라고. 그러고 그쪽 골목으로 선이가 가보니까 지하가 있는 거야. 둘이 마주치니까 되게 어색하잖아. 싸웠었던 상태니까. 먼저 말하라고 하다가
살짝 웃지? 그러면서 너 왜 웃어? 너가 먼저 웃었잖아. 그러면서 다시 사이가 좁혀지는 그런 장면은 되게 섬세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동기화라고 하지. 진짜 뭔가 죽은 시인의 사회 같은. 그런 장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뭐 대사로서 그치. 들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둘만의 갖고 있는 분위기의 미묘한 뉘앙스잖아. 그것을 영화에 이렇게 포착했다는 거는 되게 섬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리얼리티가 살아있지. 진짜 살아있지. 그리고 학교 개학한 다음에 지아가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잖아 자꾸. 그래서 선이가 엄마 돈을 슬쩍 해가지고 비싼 선물을 사잖아. 나 그거 그래서 생일 선물을 주려고 갔는데 여기서 과간인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집 문을 한 번도 안 보여줬단 말이야. 지아의 문을 그냥 지아네 집에서 둘이 노는 장면을 보여줘. 대신에 집이 얼마나 좋은지만 보여주지. 그치. 근데 여기 장면에서는 대놓고 그 높은 문에다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벽같이 그치. 만들어 놓고 배를 누르잖아. 이 장면에서는 그냥 다 모든 게 내포되어 있잖아. 지금 선이랑 지아와의 관계의 단절을 계급. 계급도 느껴지고 둘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어색한 그 벽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장면 진짜 헉했지. 그리고 나는 이 장면이 의도하는 바가 크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이게 어린애들의 얘기잖아. 어린 소녀들의 얘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집안에 있는 사람이 20대 남자야. 그리고 지금 선물 주러 온 사람이 20대 남자나 여자야. 그리고 배를 누르러 왔어. 그리고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아웅다웅해. 그렇게 하면 로맨스로 물로 바뀌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지. 지금 어린애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치. 다른 인간관계를 대입해도 여기선 전혀 어색할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둘의 관계는 어떤 인간관계를 갖다 붙여도 표현할 수 있는 본질이다 이거지. 적용이 되지. 그래서 우리들이라는 제목이 더 와닿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니라 너희들이지, 너희들. 누구들은 맞네. 그 말 맞네. 결정적으로 이 작품이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바는 이 등장인물 두 명이 분열하고 척을 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지. 얘네들이 사이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뭐 계급 차이도 있어. 그리고 학급에서 다른 친구들의 이간질이라든가 협잡질이라든가 그런 것도 작용을 해. 근데 근본적으로는 둘의 나약함과 비겁함 때문이거든. 지아가 선이를 처음 외면하는 이유는 뭐야? 자기는 이전 학교에서 왕따였고 그걸 숨기고 싶고 이 학교에서는 잘 지내보고 싶고 애들과 잘 어울리고 싶은데 선이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자신이 새로이 전학 온 이 학급이라는 자신의 세계에서 소외될까봐 외톨이가 될까봐 선이를 배척하는 거잖아. 그리고 선이가 나중에 지아의 비밀을 폭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이유는 뭐야? 자신도 이 이너서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거든. 외로움과 고독함과 나약함을 버틸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친구를 얻고 싶고 친구 아니면 못 버티는 상태인 거지, 이 어린아이에게는.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른들의 문제기도 해요. 비근한 예로 회사라든지 아니면 군대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물론 구체적인 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각 상이하고 디테일하게 다르긴 하지만 대개는 결국은 각각의 자신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나약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는 싶은데 누군가의 관심이라는 건 한정된 자원이잖아. 내가 마음대로 획득할 수 없는 거고 경쟁을 벌여서 획득해야만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나는 비겁해질 수밖에 없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국면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과도 뭔가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 작품 보면서 딱 생각이 난 게 소비에트였어. 소비에트. 소비에트? 거기 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야? 밀고, 폭로, 협작, 인민재판 이거란 말이야. 그치. 그걸 통해서 누군가 한 명을 병신 만들고 나는 구제가 되는 거지. 안전을 획득하고 이 이너서클 안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근데 그 폭로의 정치가 이 아이들의 세계에도 그대로 구현이 되잖아. 그걸 보면서 아, 세상 만사가 다 하나로 귀결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 근데 이 영화가 거기서만 한정짓지 않았다는 게 더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해. 아까 엄마를 통해서도 어른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열어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를 카메라와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 선이의 할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시잖아. 돌아가시고 나서야 선이의 아버지가 병실로 찾아오지. 그치. 그리고 좀 멍하니 있지. 그러고 결국에 바다로 가서 유골을 뿌리잖아. 근데 그 장면에서 나는 이 감독은 에늘그니 같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바다에 뿌렸을 거 아니야, 쟤를. 뿌린 다음에
아버지가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지. 그런 아빠를 선이가 선이도 또 멍하니 쳐다보지. 선이가 아빠를 쳐다보면 처음에.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고 있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딸이 아빠를 본다는 거지. 그 장면을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딸이 아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지. 그러고 나서 딸이 다시 바다를 봐. 근데 이번에는 바다를 보는 선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이가 바다를 보고 있는 걸 클로즈업 그냥 선이를 보여줘. 그러니까 선이는 바다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들을 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봤듯이 선이가 아버지를 보듯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정훈이 말대로 느그들인 거야.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너네들은 어때? 라고 묻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처럼 조직, 정치, 그 안에 벌어지는 계열, 사회 막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런 조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인간관계는 어떠느냐 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를 단지 카메라 몇 컷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 이거는 진짜 소름 돋는 연출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버지나 선이나 다 나약한 개인들이고 비겁한 개인들이었다는 거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 그치. 아버지도 아마 이런 선이 같은 시절을 겪었다는 거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사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에피소드는 이 선이와 지아의 이야기를 다룬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야. 이거를 편집해도 크게 영화가 망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굳이 넣은 이유는 뭐야? 이걸 통해서 이게 선이와 지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고 순환되는 우리 어른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지. 확장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러니까 막걸리 먹으면서 얘기했듯 여기서는 소주를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재밌는 게 이 윤가은 감독의 작품은 지금까지 몇 개 없긴 하지만 하나의 세계관으로 엮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각각의 작품들을 연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말하자면은 손님에 나오는 꼬마가 커서 선이 아버지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엄마 친구 아니잖아 개새끼야 하던 애가 술 먹고 꼬장 부리는 아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회한으로 기리는 뭐 이런 스토리 생각해볼 법하잖아. 그러니까 그 동일한 세계관 속에 있는 뭐 정처 없는 인물들 이런 느낌을 잘 형상한다는 거. 나는 그냥 고지고대로 본 거는 첫 번째는 카메라 설정 같은 거는 당연히 잘했다고 보지. 선의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주요하다 싶으면은 그때만 비춰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날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에 전혀 방해 요소 같은 거를 안 주려고 감독이 노력 되게 많이 했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나도 옛날에 선이랑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 애들한테 친해지려고 했었다가 또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그런 게 떠올리기도 해서 감독이 인터뷰했었던 것처럼 유년 시절에 한 번씩 겪어보시지 않으셨느냐. 당연히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공감대 형성 같은 거를 확실히 잘해준 것 같아. 3, 4학년 애들서부터 그 위로 나는 그 정도가 딱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애들 얘기해서 나와서 그러는데 애들 한 20명이랑 같이 봤는데 보면서 팔걸이를 갖고 시끄럽게 해갖고 내가 잠깐 주의를 준 거 줄 수도 있어. 보면서 애들이 아주머니들처럼 분수 두는 장면도 있어서 좀 웃겼고 보라가 중간에 이간질 하잖아. 그렇죠. 보다가 어떤 애가 저런 애 꼭 있어 막 이래. 졸라 싸가지 없어 막 이래. 그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도 있었고 어떤 애는 보다가 좀 지루했는지 그래 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지 마 그러니까 자신이 나중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인지를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자면은 선이가 착해 보이잖아.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뭐 왕따니까 다른 애들한테 잘못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관계를 보면 얘도 잘못은 하잖아. 훔쳤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굉장히 비열하지. 포지션이 되게 어중간해.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얘가 착한 애인가 나쁜 애인가? 그걸 모르겠어. 아니면 지아가 나쁜 애인가 착한 애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결국에는 동생이 싸우듯이 둘이 싸우는 과정인 거잖아. 그 와중에서 굉장히 그 관계를 잘 표현한 게 홍숭아물을 들였다가 그 위에다가는 매니큐어를 덮고 그게 알고 보니까 점점 사라지고 있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얘랑 싸울 거면 내가 얘랑 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지? 그 주인공의 착하지도 않은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닌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얘랑 관계 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게 예상이 가면서도 예측이 안 되면서도 마무리를 너무 잘 지어주니까 굉장히 재밌었는데
연애할 때 과정이랑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귀다 보면 아웅다웅 하잖아. 그렇지. 좀 티격태격하고 싸우다 언제 놓아.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새로운 경험으로 본 것 같아 확실히. 그리고 형식적으로 한 가지 더 짚자면 사운드가 확실히 주목할 만하지. 아까 등장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정보 전달을 하는 사운드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특히나 사운드가 두드러지는 장면이 지하고 선이가 놀이터에서 대화하던 와중에 보라 패밀리가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때 지하가 선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점점 희미해져. 그리고 보라 패밀리가 이야기하는 수다들이 크게 들려오지. 그리고 이건 선이의 청각인 거고. 그런 식으로 사운드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감정과 주관적인 상태를 표현한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표현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 그 외에도 한 두세 장면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 재밌었던 게 영어 학원에 가잖아. 가서 보라랑 친구라고 하면서 보라랑 1학년 때 친구였어요. 엄청 친했어요 이러잖아. 그 장면으로 또 살짝 단서를 주는 거지. 그치, 순환 구조인 거지. 또 둘이 어떤 관계였을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런 관계가 쌓여있으니까 그때 생일 찾아오라고 한 것도 집 주소 안 써있는데 알잖아. 그런 거 보면은 얘네 둘이 과거에 어땠을지도 어느 정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 보라라는 캐릭터는 결함일 수 있단 말이야. 맞아. 왜냐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극적 비중이 큰 아이인데 정작 설명은 아무것도 없거든. 마치 그 어딘가에서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도깨비 왕왕이 휘두르듯이 이 인물들의 감정과 관계를 다 흐트러뜨리는데 정작 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지는 게 없고 근데 그나마 이 인물 땅에 뿌리를 박는 장면이 그 장면이라는 거. 그거마저 없었으면은 정말 결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장면을 통해서 그나마 커버가 됐다는 거. 나중에 뭐 학원에서 우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지아랑 패로 다닌다거나 뭐 그런 장면들에서도 나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봐. 자 그러면은 명장면과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장면 꼽고 또 하나 만약에 꼽으라고 하다면은 지아가 선이네 집에 놀러가서 자고 있는데 선이랑 선이 엄마가 다정하게 오이김밥 싸달라고 요청을 하잖아. 정작 지아의 마음이 안 좋잖아. 저럴 만도 하겠구나 이해가 가거든. 의도치 않게 약 올린 거니까. 그렇지. 갈등의 씨앗이 돼버린 거지 그때 장면이. 그래서 그 장면을 꼽고 싶고 일단은 내가 이 영화를 정말 과소평가하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게끔 돼요. 얘네들이 연기를 잘했다는 거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 애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어른스럽게 부른다. JYP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부르니까 네가 안 되는 거다, 흉내내는 거다, 자기만의 그런 목소리를 갖다가 그 나이대에 맞는 그렇지 영역대에 맞는 뭐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진짜 비판할 것도 없어도 오지게 없어갖고 저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확실히 곡성에 나오는 김하은이 같은 경우에는 어른보다 더 뛰어난 연기를 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되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거든. 그리고 4등에 나왔었던 꼬마 같은 경우에도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라든가 자기 내면 심리라든가 그런 거보다도 선수 출신 강사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애 연기를 그렇게 잘했다고까지는 표현을 못할 것 같고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애들한테 환경 같은 거를 감독이 제공을 해주니까 확실히 그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할 거를 갖다가 열심히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표현을 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애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난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영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나? 그런 것도 없었고 나는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상반기 한국 영화 중에서는 이게 원탑. 기대감이 많이 안 들 수는 있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틀려진다는 점. 그리고 포스터도 한번 보면서 의미도 되새길 수 있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평점 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허술했던 구석이라고 느껴진 부분들을 언급하자면 일단 지아의 약점이 한부모 가정이라는 거잖아.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한 상태라는 거. 할머니는 사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애들 사이에서 그렇게 놀림받을 정도의 약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실제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교실에 가보면은 대충 25명이라고 치면은 대여섯 명은 한부모 가정이란 말이야. 아 그래? 그렇게 비율이 많아졌어? 비율 높아졌어.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부모 가정인 게 이렇게 북부일 일도 아니고 꿀릴 일이 아닌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없을 뿐이야. 그래서 이 설정은 섬세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거보다는 꼼꼼해야 요즘 실정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편의주의적이라고 생각된 게 왜 선이하고 지아가 만나게 됐을까? 만나게 된 이유는 뭐야?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이잖아. 그치. 지아가 아직 학교 개학도 안 했는데 일부러 자신이 다닐 학교의 학급에 찾아온 거잖아. 그리고 하필 그때 선이가 있었고 지극히 우연이란 말이야. 사실 굳이 자기가 다닐 학급에 미리 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야. 거기다가 하필 또 방학 전이야. 둘만의 시간을 보내도록. 이거는 둘만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 둘의 관계가 깨어지는 과정을 그리기 위해서 좀 편하게 장치를 해놓은 거지. 아주 크리티컬한 결함까지는 아니지만 나이브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 의도된 장면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네. 그리고 나는 오이김밥 같은 경우는 부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선이하고 어머니가 알콩달콩하게 오이김밥 가지고 썰 나누고 이런 걸 보면서 자격지심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나 김밥 안 먹어 하면서 바나나킥 먹는 걸로 이어지는 건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했어. 야, 바나나킥까지 봤냐? 저거는 억하심정이 너무 지나치고 상당히 베베 꼬인 행동이거든 그거는. 그렇지. 확실히 그건 확실하죠. 오히려 10살쯤에는 물론 자아가 싹트는 시기긴 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부러워할 확률이 높다. 게다가 대놓고 약 올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아와 보라의 관계도 느슨하다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지아가 형편없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공부도 더 잘하고 운동도 더 잘해. 이러면은 보라가 오히려 잡아먹히는 케이스가 더 많지. 그치. 확실히 그런 거. 근데 보라의 핍박에 매거리 없이 당한단 말이야. 이것도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장치가 돼 있긴 해. 지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선이가 폭로한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약점이 나사가 덜 조여진 맛이 있고, 거기다가 선이가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보라에게 폭로하는 것도 비약이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 왜냐면은 인정한다. 보라가 무슨 선생님도 아니고 갑자기 선이가 보라가 울고 있다고 보라한테 대고 지아의 모든 그 인간적인 약점들을 폭로하는 건 사실 너무나도 정치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애들은 정치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계산적이긴 쉽진 않단 말이야. 특히 이 영화에서 작중에 묘사된 선이라는 캐릭터의 일관성상 돌출되는 측면이 아닌가. 그리고 선이와 보라의 관계가 나중에 깨지는 장면 같은 경우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선이가 보라한테 따져 묻잖아. 내가 지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맞는데 그거를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근데 그때 보라가 반격을 가잖아. 네가 말해줘 놓고서 뭔 헛소리냐고. 말을 똑바로 하라고 막 그러잖아. 애초에 말하지 말던가. 물론 그렇게 반격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너무 보라의 멘트가 부각이 되고 그 반복이 되면서 선이가 너무 정곡을 찔려버렸어. 그러니까 선이가 비열한 짓을 했다는 것을 관객이 너무 정확하게 알아버려. 그냥 보라의 일침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여기서 너무 힘을 줘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은 난 좀 반대하는 게, 얘가 착한 척 하는 거잖아, 선이가. 근데 내심 얘가 폭로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또 대꿀멍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난 오히려 두 가지가 양면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드러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그냥 보라의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지.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컷이 굉장히 빨리 잘리는 편이야. 여기서 이야기가 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 즈음에 갑자기 컷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함축적이고 생략하는 장면이 많다는 거지. 근데 이 장면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현할 건 없지 않았을까. 충분히 관객들이 그 전에 흐름을 알고 있고 이 선이가 가지고 있는 양가 감정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가 그냥 한마디만 던져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뭐 여튼 여차여차해서 장면의 연출이나 보여주는 건 굉장히 섬세하지만 각본에 있어서는 약간 허술한 구석이 있지 않았나. 그 둘 사이에 간격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 각본의 전개와 보여주기의 방식이 우리들이 아닌가. 지금 친구인데 어쩔 수 없는 간격이 있어. 계급차도 있고 보여주는 방식은 존나 잘 사는데 각본은 허접한 건 아닌데 끈끈한 가정인데 허술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봤고
물론 감독이 아마 아동층도 타겟에 넣고 있기 때문에 러닝타임을 짧게 잡았던 거겠지만 한 1, 20분 정도만 추가했으면 훨씬 더 좋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별점을 3개 받는. 올해 한국 영화 중에서는 뭐 당연히 으뜸이지. 최고점이네. 아마 동주하고 이 영화 말고는 한국 영화는 볼 게 없지 않았나. 저는 일단 이 연기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20대 후반 30대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초딩들이 무슨 언어 쓰는지 잘 몰라. 뭐 앙기모띠 뭐 이런 거 쓰겠지. 뭐 그렇긴 하겠는데 그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걔네들이 쓸만한 뉘앙스의 언어들 있잖아. 그거를 각본을 써서 주기가 어렵잖아 사실. 그거 모르지 그 뉘앙스를. 그러니까 애들의 자발적인 연기로 표현한 거고. 근데 그게 굉장히 표현이 잘 돼 있다. 뭐 다만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해. 선이랑 지아가 맨 처음 마주칠 때 장면이나 동생 윤희를 찾으러 갈 때 장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영화가 이렇게까지 어색하게 연기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쓸 수 있는 언어와 뉘앙스로 잘 연기를 조율해줬다. 그리고 연기 자체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되게 칭찬하고 싶은 게 윤희지 아무래도. 나는 의문점이 들었던 게 남학생은 뭐해?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 내가 아는 남자애들은 게임만 하거든. 스마트폰으로 맨날 마인크래프트 하고 무슨 뭐 세븐나이츠 하고 맨날 그래 교회에서도. 남자애들은 다 그러고 여자애들은 지네끼리 끼리끼리 모아갖고 막 날 놀고 막 선생님이랑 장난치고 그러는데 남자애들은 게임하고 책 보거나. 확실히 인간관계 봤을 때 여자들이 더 섬세하다는 건 느껴지기는 해. 내가 선생님으로 봤을 때. 당연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군가 중재를 해야 되는데 남자애들은 저런 거 중재를 왜 안 하지? 교실에서 저러고 싸우고 있는데. 왜냐면 난 그런 거 중재자 역할을 되게 많이 했거든. 내가 초등학교 때는. 누가 왕따 당하면은 나는 걔한테 가서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 나는 누가 애들 사이에서 무시당한다 그러면 일부러 찾아와서 놀고 우리 집 데려와서 놀고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 학교 다닐 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야. 아니 여자애들이 아무리 저렇게 싸워도 남자애들이 나와서 말리거나 피구할 때도 중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윤희가 감초 같은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는 게 일단 얘는 사랑받는 방법을 아는 애잖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김치볶음밥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건지 자기 안다고. 그래서 주목을 확 시키잖아 자기한테. 애가 사랑받는 방법도 알고 중재자 역할도 정확하게 하잖아. 싸우고 그러면은 언제 노냐고. 난 놀고 싶다고. 얘랑 놀고 싶다고. 그 대사가 올해 한국 영화의 최고 명대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현명한 대답 아닌가? 단순하면서 이런 대답을 보고 진짜 와 걸작이다. 대사 자체는 굉장히 잘 썼지. 그거 잘못하면 그냥 애가 포청천대 버린단 말이야. 근데 개작두를 정말 몇 마디 안 되는 식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니까 이게 센스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그 진행 상황이 좀 웃기지. 머리에 또 상처 나 있으니까 너 왜 또 상처 났냐고. 자기도 때려줬다고 가갖고. 근데 자기가 또 맞아갖고 이렇게 상처가 났다고. 그러니까 왜 자꾸 걔랑 노냐고. 놀지 말라고 싸우니까. 난 근데 걔랑 싸워도 놀고 싶다고. 뭐 싸우고 그러면 또 언제 노냐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는 듯한 걸작인 대답을 해놔서 맹인 검객이지. 눈은 감았지만 칼침은 정확히 놓는. 그 방법이 나레이션도 아니고 대단히 힘주는 장면도 아니고 꼬맹이 입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순수하게 해맑은 얼굴로 개시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깜빡 죽었고. 명장면이라고 표현하자면은 나는 확실히 좀 특이한 경험을 했지.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랑 같이 보면서 영화가 딱 끝나자마자 뭐야 이게 끝이야! 이러면서 애들이 뭐야 영화 재미없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 애들 반응이 이렇구나 이러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잖아. 난 되게 감명 깊어갖고 이러고 있는데 애들이 끝나자마자 앞에 난리를 치는 거야. 그렇지. 대학로 아트박스에서 봤는데 거기 아트박스 보면은 되게 가깝잖아 스크린이랑. 그래. 좌석도 몇 줄 안 되고. 그래서 애들이 앞에 나와서 뛰놀고 스크린 가리고 있는데 되게 묘한 게 뭐냐면은 크레딧이 올라가잖아. 그리고 피아노 음악이 잔잔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애들이 뛰노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고 갑자기 영화 보러 가서 연극 보고 왔지. 영화에서 엔딩 장면에서 지아랑 선이가 어색하게 서 있어서 그걸로 카메라가 보여주다가 딱 끝나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왔는데 마치 파티클처럼 애들이 움직이는 풍경이 음악이랑 엔딩 크레딧이랑 같이 나오니까 이게 나한테 현실로 다가오는 거야. 그 스크린에서 끝난 게 아니야. 자체 쿠키 영상 제작. 자체 쿠키 현상이 되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거기 옆에 있는 아이들이랑 함께 나한테 너무 이렇게 확
꽂혀버린 거야.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명장면으로 꼽고 싶고 나는 별점을 준다면 5점. 올해 한국 영화 중에 최고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어떤 작품이 나와도 난 이 영화보다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런 영화가 좋은 영화의 표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얼마 전에 곡성을 다루면서 회수되지 않는 떡밥 이런 설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들로 이야기가 길어지는 후일담보다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런 디테일은 굉장한 것 같다. 그런 디테일을 나도 실상에서 그런 걸 느껴본 것 같다. 뭐 내가 선생으로서 애들한테 어쩔 수 없이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 내가 애들한테 신경을 못 쓰면 이런 부분들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 부모, 친구, 동생, 선생님, 본인 뭐 그런 입장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또는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그래서 난 이런 영화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영화야말로 사람들한테 질문을 주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방구 주인은 재고 파악하러 갔을 듯. 그렇지. 나도 그거 생각했어. 나도 그거 생각해. 그러니까 색연필 얘기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색연필, 봉숭아물, 선풍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보라의 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이가 칼로 끊어버린다던가 그런 걸로 갖다가 다 회수가 되니까. 아 그리고 혹시 니네도 보면서 욕하는 거 들어봤냐? 나는 옆에 있던 꼬맹이들이 아 졸라 재미없어 이런 거 같아. 쟤 졸라 싸가지 없어 막 이래요. 영화 장면 중에서 욕하는 거 나왔었나? 내가 그거를 기억을 못하겠네. 없었던 것 같은데 안 나온 것 같은데. 간만에 클린 영화 한 번 본 것 같네. 한국 욕 영화 한 번 안 나오네. 엄마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뭐 우리나라 한국 영화는 맨날 욕밖에 없다고, 욕은 꼭 들어가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클린한 영화인 것 같아도. 오늘 저희가 다루었던 성장 트릴로지 1부 여기까지였고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전 진짜 봤으면 좋겠어요. 난 많은 건 안 바라고 5만까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5,300명에서. 네. 근데 이게 시간대가 안 좋아. 평일 오전에 잡아주고 이래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래요, 맞아요. 확실히 나도 본 게 점심때 보긴 했는데 조조도 없더라. 아침 시간 아니면 심야 시간밖에 없으니까 이걸 볼 수가 있나. 그나마 서울 강북권에서는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프라임 타임에 해주더라고. 이게 성신여대 쪽에 있는데 맞아요. 8시? 7시 이쯤에 아니면은 뭐 메가박스 아트나인이라던가 필름 포럼, 시네큐브 그런 데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김태훈 감독의 거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